네, 안녕하세요. 나무중사입니다. 질문을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저 나름의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고 어차피 뭐 인생에 있어서도 뭐 정답도 없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가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질문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 생각 그거를 얘기할 뿐이지 이거를 뭐 꼭 따라야 될 필요도 없고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고, 뭐 후회를 해도 그 본인이 후회를 하는 거고, 뭐 잘 됐다 못 됐다, 뭐 그거를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인생이 당장 내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미래를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는 정말 뭐 인간으로서는 뭐 감히 뭐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삶이라는 게 그냥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뭐 이게 이거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저번에도 하나 뭐 질문에 대한 답변했더니 뭐 나를 오히려 지적을 하고 있어. 뭐 네가 뭔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네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건데. 내 나한테 그 생각을 물어보지 말든지 이상하죠.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지금 뭐 질문하신 분이 뭐 누군지는 몰라서 뭐 모르지만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미리 이제 당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뭐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고 또 이제 졸업을 공군 입대하고 전역을 한 이제 군필이라고 하는데 그쵸?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료 관련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 공군 의무부사관 쪽으로 진로를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후 공군 의무부사관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사관이 공무원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 생각을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쵸. 뭐 나이도 영향이 있죠. 25살인데 이게 간호학과라면은 전문대학인가요? 전문대학? 그죠? 4년제 대학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그냥 혼자만의 짐작입니다. 4년제 대학이 아닌 것 같다. 전문대학이고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1년이나 2년 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5살, 26이나 27살에 들어가는데 이때도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게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군필이라도 공군 부사관으로 다시 입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부사관으로 전역하고 부사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장교로 전역해가지고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관학교에서 그 도태되면은 아마 부사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가기 때문에 뭐 나이는 여기서 뭐 나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뭐 여기서 뭐 입대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9살까지 가능한가요? 만으로? 예, 그래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뭐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뭐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뭐 본인이 안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가고자 한다면 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제 반대인데 일단 이게 이제 가장 아니 뭐 나이도 그렇고 뭐 군필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부사관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사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항공고로 간다, 항공고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항공고 가서 부사관 해라. 이거는 진짜 설득을 하고 싶어. 막 들어가라고. 막 한다 그러면 막 아이고 그냥 경사났네 그러고 플랜카드 붙여놓겠어요. 근데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 뭐 제가 나이 때문에 뭐 반대하는 거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나이가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그 나이도 좀 먹었으니까 보통 입대자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입대를 하는데 뭐 나이 가지고 뭐 위아래 나눌 것도 아니지만은 뭐 군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고도 뭐 신임 하사로
들어와가지고 저하고도 저랑 짬 차이가 한 7년 정도 차이 나는데 나이는 뭐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별로 의미 없는데 본인의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장기 복무가 되냐 그게 불확실하잖아. 내가 이게 지금 간호학과의 전공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이 전공을 살려가지고 의무부사관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그 난관이 너무 많아서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노력할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별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의무 뭐 부사관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나이도 지금 뭐 20살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다니고 이제 뭐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부사관으로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하겠는데 나이도 많고 또 전역을 이미 했고 군대 갔다 왔잖아. 그래 그 병역의 의무가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됐는데 굳이 왜 또 이거를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의아하고 아니 본인이 원한다면야 뭐 하겠지만 해도 뭐 제가 뭐 말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고 군대를 안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이것이 뭔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뭐 전공을 살려가지고 전공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전공을 살려서 내가 그거를 하겠다. 뭐 그런 뜻도 아니었고 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군인이라는 거, 단지 군인. 내가 군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특기,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가 어떤 특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뭐 직업 군인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지, 뭐 무슨 특기를 받아도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갔지. 애초에 뭐 단기 복무를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뭐 장기도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의무 복무가 4년이라고 하니까 난 들어가면서도 그래 뭐 4년만 하고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좀 더 해야 되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하게 된 거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전공을 가지고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거로 가겠다는 건데 이게 경쟁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이 부사관으로 합격하는 것조차 힘이 되는데 이미 특기를 정해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하기도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되더라도 이게 특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장기 복무도 불확실하고 모든 부사우들이 장기 복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6, 7살, 그럼 30살에 만약에 장기 복무가 안 됐어. 장기 복무 안 돼서 30살에 또 나와야 돼. 어차피. 뭐 연장 복무까지 한다. 그러면 32살이야. 32살에 또 나와야 돼, 어차피. 요까지 한다고 치면은. 장기 복무가 되면야, 뭐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군대 군인인데, 의무부사관이 왜 필요해요? 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의무부사관이 필요한 이유. 나는 잘 몰라요. 의무부사관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도 의무부사관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이제 부대에 가면은 의무병이 있고 그다음에 군의관이 있는 거라서 뭐 군의관한테 가가지고 감기약도 처방 받아가지고 타 먹고 또 의무병이 또 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적은 있어도 난 의무부사관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뭐 제공해 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장기 복무 이게 TO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 필요성도 그렇고 본인이 지금 진로잖아요.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군대를 선택하는 건데 군대 공군이 본인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이제 목적이 있어. 내가 군대의 군인들이 어떤 이제 전투 중에 상처를 입거나 또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정말 당장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거나 군 병원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치료하거나 또 뭐 물리치료라든지 또 임상학과라든지 그런 계통으로도 필요한 인원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목적이 내가 나의 직업 진로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뭐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진로, 내 앞날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군대라는 그 자체, 더군다나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안에서도 이 의무
병 의무 쪽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이 글을 뭐 본인이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이 글을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은 본인만 생각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 관원학과를 나왔는데 어떤 봉사한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공군 부사관, 의무 부사관만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있겠죠, 사회에. 뭐 병원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내가 봉사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뭐 특정을 해가지고 공군 의무부사관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싶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단순히 이제 직업적으로 본인의 그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회에 나오면 어디서든지 이게 취직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사회에서 얼마든지 필요로 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얼마든지 뭐 취직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거를 들어가서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거일 수도 있다.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는 좋지만 내가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 뭐 병원에나 뭐 어디서나 뭐 그 이런 자리가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더군다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뭐 지금은 잘못 이상하게 이게 뭐 안정적인 직장으로 군인을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공군 부사관을 해보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뭐 휴전 상태라서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불안정한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전쟁이 날 확률이야 굉장히 낮고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군인이라는 직업이 결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은 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군인이라는 그 특수성을 봤을 때는 책임이 막중하다. 또 뭐 이제 의무 기간이 4년이 있고 뭐 6년이 있고 그렇긴 한데, 또 가면 7년도 되고 하는데, 나는 이게 참 이거를 의무로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었고, 출퇴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항상 제가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긴장된 생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라든지 뭐 비상 상황도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이거 군대 생활을 할 동안 거의 지금 20년이 가고 있는데, 한 2년만 있으면 20년이에요. 한 18년 정도 됐어요, 지금. 근데 거의 한 20년을 뭐 잠을 진짜 제대로 한순간도 자본 적이 없었어, 아직까지. 뭐 요즘 들어서 이게 조금 이제 잠을 편안하게 좀 자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숨이 가쁘게 몰아쉬고 막 그런, 군대 생활 할 때 막 그런 것들을 계속 겪었어요. 이런 증상 뭔가요? 이제 간호학과라고 하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근 안 하면은 이게 근무 이탈죄가 돼요. 출근을 안 하더라도, 하루를 안 하더라도 시간 지각을 해도 그거는 근무 이탈이 되거든요. 군법에 그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게. 또 퇴근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대로 퇴근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제 사유야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높으신 분들은 뭐 퇴근도 자유롭게 뭐 하는 것 같지만은, 부사관들은 뭐 이게 퇴근이 이런 게 없어요. 뭐 그냥 일찍 가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저도 사회 나와서 다른 뭐 이런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낀 게 뭐냐면, 출퇴근이 정말 자유로워요. 이 출근, 내가 늦잠 잤어. 그럼 진짜 이게 군대 생활 같으면 위병소에도 검문을 하고 하니까는 이게 막 진짜 그냥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 내가 지각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온 부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실제로 몇 번 지각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항상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할 때는 그냥 늦게 일어났으면 전화해가지고 아 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출근 좀 늦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천천히 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편해요. 당장 뭐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제가 또 그 일반 기업체에서는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모셔가잖아요. 모셔갔단 말이에요, 저를. 그러니까는 그 또 퇴근도 아 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1시간만 일찍 좀 퇴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래 들어가 하고 잘 보내주고. 군대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꼭 굳이 뭐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일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이미 뭐 부사관이라는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는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지만은 뭐 장기 복무에 대한 불확실성,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게 또 있겠죠. 그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불분명한 거고. 저 생각에는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뭐 안 된다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아니 무슨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은 내놓고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막 따졌어요. 그래서 나 학교 대학원 때려치겠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아무튼 뭐 저도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대안은 없고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학위가 어떤 학위인지 뭐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면은 하여튼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전문 학사다. 전문 학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전문 학사든 학사든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아니 병은 많고 뭐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전문직은 티오가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 또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취업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내가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딱 갈 수 있는 거야. 마음에 드는 대로 계속 찾아가는 거고. 근데 군대는 그게 안 되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의무 부사관으로 되면야 뭐 근데 의무 부사관이 되더라도 그 또 세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 군데 갔다가 일해보고 수습 기간이 있으면 수습해보고 아니면 좀 더 한 1년 정도 해보고 그냥 할만하네 하면은 더 해보고 한 3년까지는 해보고 이거 이제 다른 데로 또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서 취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경력을 만들어가서 이게 경력이 많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 어디서든지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만들면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의무부사관 저는 이제 부사관을 한 것을 그 뭔가 특기를 통해서 밖에 나와서 써먹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해줘요. 그냥 뭐 군인이었다는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아. 솔직히 사회에서 보면은 뭐 저는 뭐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도 그런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뭐 들어가기 힘들지 맞아요. 이게 쉽지 않지.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나 뭐 근데 병원이 많다. 아니 간호학과 그러니까 이거니까 뭐 모르겠어 뭔지 무슨 전공인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뭐 굳이 또 이거 뭐 훈련 받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사람들하고 또 관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참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이거를 뭐 본인이 가고 싶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할 만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그걸 또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는 같진 않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얼마든지. 이게 이제 급여 같은 문제도 굉장히 이제 부사관이 적어요.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중사 정도 되고 그러면은 급여가 그래도 조금 차 한 대 정도 이렇게 할부로 살 정도는 되는데, 근데 일반 사회생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페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부사관보다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은 급여도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니 제가 옛날에 하여튼 부사관 하면서 밖에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 그냥 좀 안타깝게 봐. 부사관 한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먹고 사냐고. 몰라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여튼 가고 싶으면 본인이 그걸 선택하면 돼요. 뭐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